저는 뭐 그래도 나간 선수들이 엄청나진 않아서 뭐 갑자기 리버풀이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은데 난 그래도 4, 5위에서 싸울 수 있다고 봐요. 4, 5위. 살라의 대폭발. 우승이야? 무조건 반대. 달라의- 그러니까 형이 일단 하면 무조건 반대. 어제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고 어제 첫 번째 팀으로 첼시를 다뤘습니다만 오늘은 리버풀을 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롯 감독이 부임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리버풀의 어떤 호황기를 이끌었던 클럽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가장 격변하는 팀인데 굿바이 클럽. 그런데 지금 보강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가지고 이 팀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네. 궁금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수비맨디의 그 이적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리버풀 네.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꽉 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꽉 났죠. 꽉 났어? 그러니까 애초에 예. 스위맨디가 온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맨디는 소시에다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시에다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리버풀이 제한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팀에서 고려해 볼래? 이거 거고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난 여전히 남고 싶어. 예. 그래서 남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적한다 안 한다 막 얘기가 막 나왔었지만 드디어 마음을 리버풀로 돌렸다 이랬지만 기본적으로 스위맨디가 리버풀로 엄청 막 가고 싶어. 막 이런 기사는 아직 나온 적은 없었다. 예. 그러니까 고민 중이었고 그 고민이 끝났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어. 지금 니코하고 사진 있죠. 니코는 바르셀로나 연결됐던 선수고. 근데 왜 갑자기 둘이 저렇게 붙었어? 그러니까 수비맨디가 옆에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 유명한 바스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을 지역으로 얘기할 때 카탈루냐, 카스티아. 그러니까 마드리드가 카스티아,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나 위쪽에 바스크. 예. 그러니까 이제 빌바오. 그다음에 소시에다드 여기가 이제 빌바오입니다. 그렇죠. 바스크 지방이요. 네. 다 지역의 민족이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굉장히 강하죠, 지역 색깔이. 예를 들면 그 바스크는 거기 자기네들이 에스파냐 스페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카탈루냐도 맞아. 바르셀로나도 맞아요. 자기 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 막 혹시 뭐 분리독립 하잖아. 그 맨날 투표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펩도 뭐 지지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바스크는 정확히 몇 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멀지 않은 과거에까지 무장투쟁이 있었던 데예요. 바스크 해방투쟁 이래가지고 저기는 막 총이나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독립한다고? 데야. 어마어마했던 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바스크 지방의 팀들은 순혈주의 기억하죠. 바스크 순혈주의. 야, 네. 우리는 쟤들하고 한솥밥을 먹을 수가 없어. 쟤들이랑 섞일 수가 없어. 이런 게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외부의 선수를 데려오지도 않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을 막 키워서 막 한단 말이죠. 일단 그게 강한 게 있어요. 물론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전히 그리고 바스크 순혈주의가 뭐 완벽 조금씩 깨졌습니다. 좀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강해서 수비맨디의 지금 기사도 나오는 거 보면 뭐냐면 뭐 이제 약간 고민을 좀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고 리버풀 쪽에서는 거의 믿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아시죠? 엔도. 일본의 엔도가 슬롯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클럽하고 슬롯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클럽은 이거잖아. 경기 보면 이거잖아. 야, 그렇지. 개개표식 박아. 예. 막 미드필더 좀 싸우는 걸 좋아하고 슬롯은 만들어가는 걸 좋아해. 근데 엔도를 딱 봤더니 부족한 거지. 내가 원하는 미드필더에서 만들어가는 게 안 되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수비맨디가 잘해. 수비형 미드필더 저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막 원해서 막 작업을 했고 올 줄 알았는데 그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비맨디가 돈도 리버풀이 더 많이 주기로 했대요. 그쵸, 네.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있는데 제가 팀도 좀 수비맨 제 얘기했대. 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바스크 아니냐? 그죠, 저 바스크죠. 그 돌렸다는 거야. 그 팀에 대한 애정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팀에 대한 애정. 돈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리버풀이 훨씬 더 많이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틀었다는 거야. 의리와 충성심. 그게 바스크를 이해를 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콜 윌리엄스도 잔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런 바스크를 가서 우리 춘수리가 우리 천수 형이 입단식에서 나 레알 갈 거예요. 이런 거 이해가 없었나?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서 저 성공해서 레알 갈 거예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역사를 알면
예. 아, 혹시 오늘 뒤에 레드체밍 코너가 마스크 그거 아니지? 아니.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리버풀이 네. 이제 어찌됐건 지금 수비맨들을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안 되면서 이적 시장이 진짜 일이 빵입니다, 빵. 저기 봐요. 일 네. 없어. 아, 이거 어떻게 괜찮아? 새로 도착한 선수 없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 사실 감독이 바뀌면 특히나 클롭 같은 오랫동안 했던 그렇죠. 감독이 바뀌면 사실 사이클도 어느 정도는 좀 끝나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영입을 해줘야 다음 감독이 좀 탄력을 받아서 본인의 전술도 쓰고 하는데 네. 아니 감독이 바뀌었는데 보통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는데 선물도 하나 안 해주는 이건 근데 그렇지. 영은 너무 게 심한데? 좀 심하잖아요. 예. 근데 슬롯 감독이 어쨌든 뭐 선수들을 본 다음에 내가 이제 방출 영입 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영입이 없는 건 좀 너무 하긴 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베스트 11 이런 뭐 스쿼드인데 제가 근데 그 얘기는 잠깐 할게요. 어. 그러면 왜 0이지? 왜 영입이 한 명도 없지? 이거는 그런 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엔도 이번에 수비맨이 날아간 것도 있지만 네. 슬롯이 새로 이제 와가지고 내가 프리시즌 한번 쑥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더 내가 파악한 다음에 해보겠다 이래서 약간 뒤로 밀렸대요.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리버풀의 선수 영입 전략 중에 하나는 설레발을 안 치죠. 조용하게. 조용하게 예. 팍 들어오죠. 그래서 말이 없던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왜 수비맨들이 먼저 왜 그러냐? 아까 그랬잖아. 내부적으로는 진짜 데려올 줄 알았대. 그래서 약간 엠바고를 푼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리버풀 이거 현지에서 엄청나게 막 뜨던데 리버풀 팬들 오열하고 이런 거 봤어? 그런 게 막 화제로 뜨더라고. 수비맨들이 부산됐다고 막 오열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사진 뜨더라고. 그만큼 그래서 약간 뒤로 밀린 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영입이 현재 빵이죠. 네. 뭐 일단 이적 시장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떤 영입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다 아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는 보강이 없다 선수이기도 보니까. 하고 이제 예. 그 계속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또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엔도도 사실은 지난 시즌에 카이셰도와 라비아를 영입을 못해서 이제 한 시즌 정도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엔도를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엔도가 분명 뭐 지난 시즌에 준수하게 하긴 했지만 엔도는 기본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수였어요. 네. 그 다음에 영입이 되고 파비뉴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와야 됐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튼, 바이체티치 이런 선수들이 써 있지만 저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쓰긴 좀 그렇죠 아직까지. 네. 그러면 지난 시즌처럼 메갈리스터가 내려와서 뛸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오른쪽도 살라의 백업 아직도 없어요. 네. 살라가 빠지면 엘리엇이 나와야 되고 엘리엇도 그런데 엘리엇이 오른쪽 측면에서 살라처럼 플레이하기보다는 조금 미드필더 성향이 강하니까 살라의 대체자 혹은 살라의 이제 백업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못 해주고 있는. 네. 네, 도크도 물론 이제 프리시즌은 잘하긴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뭐 영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 아니 어떨 것 같아 리버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난 미드필더도 저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 원보란치로 좀 안 될 것 같아. 엔도가 약한데 어떻게 원보란치야? 투보란치 개념으로 한 포메이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전봉도 학포하고 누네스 갖고 되나? 난 센터백도 뎁스 너무 넓지 않아? 그렇죠. 센터백도 이제 마팁 좀 떠나고 필요하다고 이게 나왔죠. 이 상태면 안 돼. 그러니까 리버풀은 남은 한 보름 정도의 이적 시장 닫힐 때까지 어쨌든 좀 데려오긴 해야 돼. 보강을 해야죠.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갸우뚱하긴 합니다만 프리시즌 성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프리시즌은 잘 치르고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경기들이 예.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리버풀의 그 프리시즌을 보면 그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번 프리시즌에 뇽이라는 선수거든요. 예. 아까 그 리버풀 커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어린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입니다.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어린 선수. 저 선수 뇽이에요, 뇽이. 진짜 어려 보인다. 저 선수가 되게 잘해요, 근데. 예. 네, 되게 잘해가지고 이게 또 어려울 때 유망주가 나오나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그럼요. 네, 뭐 뇽이 아까 도크 그리고 뭐 바이체티치 뭐 모튼 다 어린 선수 막 나와서 막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놀드, 로버트슨 그리고 뭐 최근에 브래들리 이렇게 행운이 겹쳐서 나오는 엄청난 유망주들이 계속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입을 좀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프리시즌 갖고만 얘기하면 마이키 무어하고 돈리는 거의 프리미어리그 탑이야.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뭐 이제 리버풀은 뭐 격변이죠. 일단 감독이 클럽의 슬로브로 바뀌었고 지금 보강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아까 전에 이제 썩어도 준치다 리버풀 4위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어떻게 시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아웃은 아니잖아. 네. 나간 선수들이 엄청나진 않아서 뭐 갑자기 리버풀이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은데 난 그래도 4, 5위에서 싸울 수 있다고 봐요. 4, 5위. 3위는 안 된다고 봐. 네. 뎁스가 너무 얇아요.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챔스권이 4위를 지키느냐 아니면 밀려서 유로파 리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4, 5위권에서 왔다 갔다. 4, 5위권 챔스 경쟁을 하는 살라의 대폭발. 우승이야? 무조건 살라의- 반대. 그러니까 형이 일단 하면 무조건 반대. 살라가 좀 이를 갈았어요. 살라의 대폭발. 머리도 다 밀었어요. 이제. 삼손 아니야? 머리 밀면 못하는 거 아니야? 살라. 살라가 또 잘할 수 있는. 네. 그렇지 될 수 있는데 가장 불안한 시즌은 맞아요. 클럽도 그렇죠. 없죠. 감독도 바뀌었죠. 음. 근데 그 슬롯 감독이 사실은 그 클롭 감독이 당시에 그 리버풀 올 때 그때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그런 감독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그런데 이제 슬롯의 잠재력을 보고 또 데려온 건데 여기에 이적생도 없다. 근데 또 리버풀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스쿼드 자체도 전체적인 선수들이 약간 떨어졌죠? 떨어지고 예. 있는 상황. 살라부터 시작해서 전성기에서 좀 떨어졌잖아요. 반대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그냥 전력만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위 싸움이죠 뭐. 그거 뭐 나랑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아니 결론은 똑같은데 다른 얘기할 결론은 똑같잖아. 그 같이 나도 4, 5위. 걔를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 살라 득점왕. 살라 득점. 살라 득점왕. 아니 결론은 똑같은데 말을 다르게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두 번째 특집으로 리버풀 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